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 주차장인데요. 청주는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우선 출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방송 시작하면서요, 방송이 끊어지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내덕동 농구 후문 쪽이죠, 학생수영장, 충북 학생수영장 있는데 그쪽에서 갑작스레 인터넷이 끊겨갖고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끝난 적이 있는데요. 가끔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그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거나 나올 때요, 될 수 있으면 차선을 지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면은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중앙선을 넘어갖고 오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소설가 이해수 씨지요. 이해수 씨가 향년 76세로 별세하셨네요. 뇌출혈이 한 3년 전인가요?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갖고 이해수 씨랑 부인이랑 결혼을 했었는데요. 이해수 씨가 뇌출혈 걸리면서 다시 와갖고 간호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수 씨가 향년 76세로 별세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면은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했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머스크가 55조 원에 인수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제가 준비한 것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마리우폴 2만 명 피살 추산, 21세기 최대 전쟁 범죄 현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죠. 전문가들이랑 이런 분들은 조금 우려를 하더라고요. 일상 회복 본격화된다고 이렇게 됐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네요. 장소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애지고 좀 넓더라고요. 글쎄요, 굳이 청와대를 옮기면서 그렇게 가까이 청와대는 머물 수 있는 집도 바로 옆에 있고요. 구조를 바꾸고 조금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개방도 하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굳이 용산으로 옮기지 않고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경호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청와대가 비서관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든지 국민이 소통 안 되는 거를요, 그거를 구조를 바꾸고 개방을 하고 또 그런 면이 낫지 않았나.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통화 중에 청와대로 안 들어간다고 했죠.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부리는 건지요. 약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결정됐네요. 금리 인상 수혜주 만나 답답한 은행주, 이렇게 있고요.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우리는 착오 없이는 잘할 수 없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에치 도로우가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착오라든지 실수 없이요 어떻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 갖고 또 틀리죠. 어떤 분은 좀 꼼꼼하게 해갖고 뒤에 문제가 되는 걸 없앤다든지 거의 옥결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성격상 대충 해갖고 다시 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 분 있죠. 각자마다 틀린데요.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겠죠. 다음은 한자 성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고초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고초려. 석삼, 드라볼, 고, 풀초, 오두막년에요. 삼고초려. 뿌리는요, 석삼이니까 3번이죠. 드라볼, 고, 되돌아간다. 풀초, 오두막을 3번 찾아간다. 중국 촉한의 임금 유비가 제갈량의 초옥을 3번 찾아가 간청하여 드리어 제갈량을 군사로 맞아들인 일을 가지고 삼고초려하네요. 3번이나 찾아가 갖고 부탁한 거죠. 유래 및 용례에 대해서는요,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말이다. 삼국시절 유연덕이 와룡강에 숨어 사는 제갈공명을 불러내기 위해 3번이나 그를 찾아가 있는 정성을 다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공명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신은 본래 호의로서 몸소 남양에서 밭갈이하며 구차히 어지러운 세상에 목숨을 보존하려 했을 뿐 제후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선제 유연덕께서 신이 천한 몸을 천하다 생각지 않으시고 황공하게도 스스로를 몸을 굽히시어 3번이나 신을 초막 속으로 찾아오셔서 신에게 당면한 세상 일을 물으시는지라 이로 인해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선제가 유연덕이죠. 쫓아다닐 것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이전에도 은나라 탕왕이 삼고지례로 이윤을 맞이한 일이 고전에 나온다. 삼고지례는 어떻게 되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므로 삼고초려는 유비가 처음 행한 일이 아닌 듯하다. 지금은 이 말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신분과 지위를 잊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보는 사람을 끌어내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와 간곡한 성의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 삼고지례도 그 비슷한 뜻인 것 같으네요. 오늘은 삼고초려에 대해서 3번을 찾아가서 오두막을 3번을 찾아가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하네요. 부탁해 갖고 들어줘 갖고 같이 정사를 하는 거죠. 오늘은요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지금은 개신호걸입니다. 왼쪽엔 충북대학교 있고요. 앞에는 송악 아파트가 있네요. 백이동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힘돌교회가 보이네요. 비는 조금씩 와서요. 이게 언제까지 비가 오는지, 청주 지역 날씨는 제가 오늘 보지 못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문제를 보인다.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인다. 다른 여러가지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며 모든 일생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치매는 완치는 없다. 하지만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 오기 전에 여러가지 행동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치매 1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1단계는 증상 발현 전 단계로 인지력이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기 전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치매 2단계는요,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를 보이며 가벼운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증상이 경미해 가족들이 눈치채기 힘든 정도이다. 그리고 다음은 치매 3단계입니다. 치매 3단계. 남들이 알 정도의 기억력, 사고력의 변화가 생긴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일에 지장을 받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이다. 그리고 치매 4단계는요,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는 단계로, 4단계가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는 단계로 중등도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 치매에는 경증이 있고 중등도 있고 중증이 있죠. CDR 척도에 따라 갖고 이렇게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하는데요. 치매 4단계가 중중도 인지장애가 나타난 단계네요. 단지 기억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대화, 돈 계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네요. 4단계입니다. 4단계. 다음은 치매 5단계, 6단계, 7단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5단계는요, 4단계부터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진다 했죠. 치매 5단계는 심각한 인지 단계의 초기 단계로 정신 청란이 눈에 띄게 발생한다. 개인 위생 관리가 힘들 수 있고 주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치매 6단계는요, 주변 인식을 하지 못하며 성격의 변화를 보인다. 공격성을 보이며 가까운 가족들을 인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치매 7단계는요, 식욕이 없고 삼키는 것, 걷는 것마저 힘들다. 언어 능력이 거의 사라지며 모든 일상생활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7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4단계가 알츠하이머 진단,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고요. 중등도, 경증이 CDR 척도 1, 2인가요? 1에서 3이 중등도고 3 이상이 중증인가요? 여러분도 요런 그 치매 단계가 있으니까요, 주위에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있으면은요, 요런 증상이 일어나나 한번 보셔갖고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치매 증상이 없으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요, 이런 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김준영님의 글을 자주 읽어드리는데요. 이분이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이 밴드에 매일 이렇게 좋은 글과 운세, 날씨 이런 거를 올려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은요, 올 초에 가수 생활은 통기타 라이브 가수도 하고요, 전엔 듀엣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강남에서 라이브 카페 하면서 올해 신곡 냈죠. 남현희 가수, 남현희 이렇게 치면은요, 유튜브에서 치면은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여 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갈 테면 가라지. 이렇게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밴드에, 남현희 가수 밴드에 올려주신 김준영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멋진 하루, 마음의 문도 마음의 창도 모두 열어두자.
누구라도 왔다가 쉬어갈 수 있게 닫아두면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나도 나가기 어렵다. 마음의 문도 창도 열어 바깥 세상을 보자. 외롭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매일 하소연하지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자. 겁내지 말고 용기 내어 밖으로 나가보자. 4월도 어느덧 마무리할 때 상쾌함이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셨는지요?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 늘 스스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웃과 서로 베풀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네요. 오늘도 큰 일교차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의 김영미 본부장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라한 고백.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주면은 별 그 의미가 없는데 하나 있는 거 하나를 주면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좋아한다네요.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그 하나 가운데 오직 하나 부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는 말아다오. 이게 나태주님이 쓰신 글이네요. 다음은요, 요새 운전자 보험이 형사합의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대 2억인가요? 전 손해보험 회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2억 하는 데도 있고요. 1억 5천 되는 데도 있고, 1억 3천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들은 것도 누적을 잡아줘갖고 3억에서 3억 5천까지 형사합의금을 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요. 이게 보험료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1억 3천하고 2억하고 그 보험료 차이가요 600원인가 얼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형사합의금 월 보험료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월 20일부터요 스쿨존이 확대됐어요. 여러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현행 유치원, 학교 이런 데만 됐었죠. 그러나 4월 20일부터는요 지역 아동센터, 놀이터 등 전국의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됐네요. 요 스쿨존은 벌금 쪽에 있죠. 일반 벌금은 2,000이고 스쿨존 벌금은 최대 3,000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자체가 변호사비도 뭐 3,000밖에 안 되고요. 형사합의금도 얼마 안 됐었죠. 전에도 형사합의금 3,000밖에 안 됐고 했는데 계속 5천, 1억, 뭐 1억 3천, 1억 5천 하다가 지금 최고가 2억인데요. 전에도 변호사비는 어떤 분들은 500 아직까지 들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설계사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갖고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되고 하면은요, 그에 따라 갖고 다시 운전자 보험 이런 거를요 바꿔줘야 되기도 하지만은 본인들이요 내가 그런 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고 날 때 그때서 보고 나갖고 아이고 이거 적게 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설계사분들이 다 해주신다고. 어떤 분들은 설계사분들이 이게 보장이 자꾸 늘어나면서 고객들한테 말씀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본인 위해서 그 들어놓은 건데, 이게 자동차 보험이랑은 틀리잖아요. 운전자 보험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비용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형사금이 올랐으니까 갈아타자. 변호사비도 그전에는 500했다가 지금 보통은 한 3,000이죠. 그런데 그게 5,000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6주 미만도 어떤 데는 500인데 어떤 데는 700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합의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갖고 자꾸 보장이 늘었는데요. 그거를 설계사한테 본인도 관심을 갖고 내가 얼마큼 들어졌나 이걸 보야 나중에 형사금이 5천 들어졌다면은요, 나중에 피해자랑 합의 볼 때 피해자가 1억 달라고 하면 5천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지만은 5천은 자기 돈으로 피해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니면은 설계사를 믿고 설계사한테 전화해 갖고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옮길 테니까 갈아탈 테니까 연락해달라고 해갖고 해줘야죠. 나중에 사고 나서 그때서 왜 나는 1억 3천 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상황에서 들을 때는 설계사들이 최고 좋은 걸로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 법도 바뀌고 하면서 보장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더 보장이 금액도 늘어났고 보장 금액도 늘어나고 범위도 늘어나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죠. 의료보험도 자꾸 이제 전에 안 되던 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보험도 암 그런 것도요 전에 없던 게 자꾸 보장이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들을까 생각하시는데요. 다른 보험들도 나에 맞게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스쿨존이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이게 민식이죠. 초등학생이 사망한 계기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네요. 그럼 초등학교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한다. 그 일반 벌금은 2천만원입니다. 최고가. 그런데 이 스쿨존에서 그 벌금은 최대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한번 잘 아시는 설계사분이라든지 이런 분 있으면은요, 한번 문의해 갖고 그때그때 맞는 그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표적항암도 요즘 많은 분이 드셨는데 아직도 옛날 보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표적항암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최고 표적항암이요, 표적항암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세포는 그냥 놔두고요, 나쁜 세포, 암세포 이런 것만 치료하는 겁니다. 그냥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요,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다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표적항암은 이게 비싸고요. 한번 할 때마다. 전에 들으신 분들은 이거 표적항암 안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7천에다가요 방사선 1500, 약물치료 15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대 1억이라든지 1억 이상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식도암 걸려갖고 한 8cm 정도 이렇게 퍼져갖고서는요, 세브란스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위가요 목 쪽으로 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제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절제하다 보면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갖고 기계를 사용해 갖고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위가요 너무 목 쪽으로 올라와 갖고 그 부위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야죠. 절제를. 그래 갖고 그 수술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했는데, 때마침 그 미국에서 그 표적 항암보다 더 좋은 치료법인지 뭔지요, 약간 임상 실험을 해갖고 거기에 신청해갖고 임상 실험을 해갖고 완전히 수술 안 하고요 완전히 그 나섰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머리는 깎았다가 지금은 다시 머리가 나갔고, 지금은 이제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치료는 끝나고 방사선이랑 약물 치료하고 그 임상 실험하는 거요 미국에서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8cm나 이렇게 퍼져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주 그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평생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제 많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많이 배우고 건강검진 이런 거를 중요시 하거든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거 말고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 말고 그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제 돈 들여서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하거든요. 여러분도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식도암을 걸렸냐면요, 한 2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데요, 우유내시경 이렇게 봤는데 호수가 안 들어갔어요. 아니 간신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에. 근데 뭐 별 이상 없고 그렇구만 했었는데, 그때도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좁아졌으니까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야 되는데, 1년 그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요 의사분들이 얘기해갖고 그냥 믿고서는 그랬는데요, 그 다음 해에 검사를 받으려 보니까 호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안 들어가면은 바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거기도 크다고 하는데요, 뭐 세브란스 이런 삼성 서울병원 같이 크진 않거든요. 동네에서 그 큰데. 그러면 의사분들이 바로 이거 안 들어가니까, 호수가 안 들어가니까 바로 다른 데 가서 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1년을 또 두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큰 병원에는요 호수가 조금 가늘한 것도 있고 한데, 크지만은, 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지 않고요, 큰 병원 같지 않고 하니까요 호수를 조금 굵은 거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것밖에 안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그래갖고 세브란스 가서 호수로, 작은 호수로 보니까요 그렇게 8cm 정도 퍼진 거예요, 식도암. 그래서 지금 머리도 하고 파마도 하고 지금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치료 끝나고. 여러분들도 그 의사분들, 그래서 제가 참 저번에 그 치과 가서도 그렇지만은요 애매하게 말을 한다든지요, 조그만 그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요,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치과 갔을 때도 안 빼도 되는 거를 뭐 뺄 수 있다 하다 보면 뺄 수 있다. 임플란트 하는데 치조골 이식, 뼈 이식 안 해도 되는데도 하다 보면 뭐 이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요 임플란트 비용은 싸게 해놓고 거기다가 치조골 이식을
이식비를 35만원이나 36만원 받으면은요, 그냥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보고 CT 찍고 직접 보고해갖고 진단을 내려갖고서는 뭐 그거 없이 그냥 뭐 59만원에 할 수 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의사가 직접 얘기 안 하고요, 간호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임플란트는 59만원인데 뼈 이식하게 되면 36만원, 그거는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믿지 않아갖고 거기서 밟지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갖고 다른 데서 임플란트 했는데요. 그러고선 계속 문자 와요. 계속. 그 가격도 이제 보면은요, 제가 그 임플란트 보면은 뭐 최수종이 하는 포인트 임플란트도 있고요, 남진이 하는 있고, 뭐 이명웅이 하는 그 임플란트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임플란트 있는데 다 가격도 틀리고요. 다 그 원장님들도 그 방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권하는 사람 있고, 될 수 있으면 뭐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 일을 젊은 사람들은 빼고서는 빨리 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으신 분들은 기존 거로 그냥 더 쓰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저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분 있는 데 가서 발치를 했더니요, 발치하라고 갔더니 그걸 빼라고 안 하고요, 그냥 쓰라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더 녹는 그런 상황이 와갖고 제가 발치를 했는데, 이거 참 각 그 의사분들마다 진단이 틀려갖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해가 될 수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무슨 이상이 있을 때, 제가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벌써 사무실 다 왔는데요, 제가 간 초음파를 국가에서 1년에 2번씩 무료로 해줘. 그 초음파랑 뭐 혈청 무슨 태아 무슨 검사인가, 이거를 저도 6월 30일까지 하라고 왔는데요, 전반기. 간 초음파가 그 복부 비만되면은요, 간 초음파를 해도 잘 안 보여갖고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바로 간 초음파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복부 조형 CT를 찍어봐라. 그거 찍어보면은 치장이라든지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권하지 않았어요. 재작년이 권하지 않아갖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간 초음파 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 소견이 있어갖고 원래 23만원인가 24만원 하는데요, 복부 조형 CT가 이상 소견으로 해갖고 의료보험으로 하니까요 7만 얼마인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또 아는 분이 그 치장으로 작년에 들어가셔갖고, 그리고 또 그 형제가 재작년에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똑같은 치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작년에 그 복부조형 CT를 하면서요, 치장 이런 것도 보고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치장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치장암은 발견됐을 땐 벌써 3기나 4기 됩니다. 평상시는 발견 안 되고, 유전 가족력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복부조형 CT를 20 얼마 들더라도요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또 간 수치 이런 거를 피검사를 했는데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일주일에 영국에서요, 일주일에 3억씩 받습니다. 일주일에 3억씩. 하루에 4,5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하루에 4,500만, 일주일에 3억. 이게 일주일에 3억이니까요. 저거네요. 1년에 한 150억 넘게 받네. 150억 넘게. 전에는 제가 하루에 3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뉴스 갖고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일주일에 3억이니까요 4,500만원 조금 안 되죠. 이렇게 받더라고요. 오늘 또 몇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페이스북에 가갖고요, 원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뭐를 좀 방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아니면 궁금증 있다든지요, 이런 거 있으면은,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요 여기서 마치고, 비도 오는데요, 따스한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